리모델링 하려고 업자를 불러서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손해죠.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혁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채널 예스 칠문칠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질문 중에 질문 5번째가 강남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는 건 아닐 텐데 빌딩 잘못 사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얘기를 한다면 일단 뭐 사실은 손해본다는 건 애초에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 잘못 산다는 거는 애초에 비싸게 산다는 거죠. 이 건물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30억짜리를 35억 주고 산다든가 35억짜리를 40억 주고 산다든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35억짜리는 40억 뭐 이렇게 되지만 100억짜리는 110억, 120억 주고 산다는 것과 비슷해요. 어찌됐건 높은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해당 건물의 가치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 건물의 가치를 모르고 사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산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예를 들면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이 건물 뭐 4층짜리라고 칠게요. 뭐 4층짜리인데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월세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내지는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를 예쁘게 고치면 지금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훨씬 더 높은 월세를 낼 수 있는 세입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리모델링 한다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업자를 불러서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손해죠. 내가 생각했던 거가 규모를 뭐 80에서 100으로 하려고 했는데 80에서 90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건물을 살 때 100이 될 걸 생각하고 건물 가치를 따져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만큼이 안 돼요. 100이 돼야 되는데 뭐 90밖에 안 된다던가 95, 뭐 85가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죠. 나는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100이 될 걸 생각하고 건물 가격을 따져서 거래를 한 거니까요. 비슷한 경우 하나 또 있어요. 뭐냐? 나는 이걸 사서 철거하고 지을 거야. 지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규모가 될 거야. 어디에 입구를 내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런 생각은 언제 유용하냐면 내가 집에서 레고로 집 만들 때는 이 생각이 유효해요. 유용하기도 하고 유효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땅에다가 건물을 질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건축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 지으려고 보니까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 좀 증축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짓고 나면 엉뚱한 경우도 있고 지으려고 보니까 이제 세입자를 다 내보내면서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 주위에 생각지 못한 민원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중요한 건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신축해서 이거 뭐 1층부터 뭐 7층까지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면적이 예를 들어 300평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려고 했는데 뭐 건축법 어쩌고 하더니만 250평밖에 안 나와요. 뭐 어쩌고 하니까 7층이 아니라 6층이 돼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손해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을 산 건데 그 건물을 이렇게 탈바꿈할 수 없다면 이거는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또 하나, 건물을 살 때 지금 있는 입지랑 위치랑 뭐 규모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뭐 35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금액에 내가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고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을 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알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알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입지나 규모나 가치나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을 안다고 해도 건물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걸 사는 경우.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과 그것도 비슷해요. 이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될 때, 신축하려는데 신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내가 이걸 샀는데 내가 생각한 가치가 좀 높게 평가돼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낮았던 거죠. 이런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제가 예전에 읽었던 뭐 그런 사례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게 사실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비용을 내고 검증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만큼의 어떤 안목이나 식견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비용을 내고 그거는 반드시 의견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합한 것보다 그 사람에게 비용을 내고 하는 게 훨씬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내가 만약에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리모델링 업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가서 견적을 적어도 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면 나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거 뜯어봐야 알지. 뜯어봤을 때는 이거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 이만큼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걸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건물 가격에 반영을 해야 돼요. 여기 이만큼 나오면 건물 가격이 이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싸게 나올 수도 있으면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한다는 거는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내가 혼자 두발 자전거 오늘 올라가서 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무릎 반드시 깨지죠. 무릎 깨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대 하고 뭐 다 한다고 해서 안 다쳐요? 여기 보호대 하면은 여기 다치겠죠? 여기 하면은 뭐 어딘가 딴 데 분명히 다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 분야에 뛰어들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잘 타는 사람이 익숙하게 해주던가 이렇게 돼야지 안 다치고 탈 수 있지. 그냥 내가 두발 자전거 바로 타면 다치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신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있는 건물 사서 할 때도 마찬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본인과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단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누가 됐건 간에. 그리고 비용을 내고 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비용을 그냥 안 받고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사실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뭔가를 할 때도 똑같아요. 누군가 사람을 불렀는데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은 이상 저에게 와서 무료로 뭔가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그 다음 단계의 내 돈이 뭔가 소비되는 상황이 있어야 그렇게 해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돈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분명히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온라인에 검색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의 일을 누군가가 얘기할 때는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으로 뭐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문가는 그래도 비용을 받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최소한의 뭐 완전 엉뚱한 경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질문들이 건물 공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 그리고 왜 뭐 강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지금 답변을 쓰고 있어요. 이번 출간하는 책 나는 아파트 대신 강꽃 빌딩을 산다 이 책 인터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채널 예스에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책이 출간이 지금 나오는 게 15일 전후로 이제 서점에 깔린다고 해요. 그러면 책을 사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정보집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책을 사신 걸 뭐 인증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걸 무료로 보내드릴 생각이니까요. 실질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는 제가 최대한 실었고요. 실질적인 정보 또한 제가 보내드리려고 지금 영상 준비를 하고 있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또 책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